우주 전체에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유일한 생명체는 지구에 있어요. 그 생명체가 지적인지는 말하자면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요. 뭐 어쨌든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행성에서 생명을 찾고 있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4,000개 이상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더 멋진 건 나사가 단순히 지구와 비슷한 게 아니라 더 나은 행성 24개의 새 목록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곳들은 조건들이 너무 좋아서 우리 행성보다 쾌적해요. 그럼 그중 몇 개를 살펴봅시다. KOI 5715.01입니다. 그냥 코이라고 부를게요. 이 멋진 행성은 백조 자리에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멋지냐면요. 자, 우리 태양은 황색 외성이에요. 그리고 태양한텐 미안하지만 태양이 삶을 지탱하는데 서투른 건 아닌데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몇몇 항성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행성 코이 5715.01은 주황색 외성 근처를 돌고 있어요. 주황색 외성은 우리의 태양보다 약간 작고 광도가 약간 낮은 항성이에요. 거기가 벌써 마음에 드셨나요? 어쨌든 걱정 마세요. 우리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살게 될 거란 뜻은 아니니까요. 사실 만약 이 행성이 태양 근처에서 발견됐고 대기가 더 두꺼웠다면 지구보다 더 가볍고 더 다채로웠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태양은 수명이 매우 짧아요. 현재 지구 나이보다 조금 더 긴 70억 년에서 80억 년 정도 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주황색 외성은 450억 년에서 700억 년까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행성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항성들 주변의 행성들이 생명을 형성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더 좋은 거예요. 이상적으로 우리는 약 70억 년 된 주황색 외성 옆에 있는 행성을 찾아야 해요. 거기에는 적어도 몇몇 유기체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코이 5715.01은 약 55억 년 됐어요. 네,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걸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저도 그런걸요. 우리 지구는 10억 년은 더 젊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막지 못했잖아요. 이 행성은 항성에 꽤 가깝고 거주 가능한 지역에 있어요. 1년은 190일 지속돼요. 초등학교에 갔는데 벌써 운전면허를 땄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곳은 지구보다 거의 2배 더 커요. 평균 기온은 11도로 지구의 온도인 14도보다 약간 낮아요. 하지만 강한 중력이 대기에서 열을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더 따뜻하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조금 멀긴 해요. 지구에서 3,000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약 28만 8천조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예요. 네, 점심을 든든하게 챙겨 가져가는 게 좋겠어요. 코이 3010.01. 이 행성은 코이 2010 별 옆에서 발견돼요. 이 행성은 아주 좋은 세상 같아요. 이 행성의 평균 기온은 19도로 우리보다 조금 더 따뜻해요. 하지만 그건 좋은 일이에요. 과학자들은 완벽한 행성의 온도는 지구보다 약 10도 정도 더울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행성에 더 많은 열이 있을수록 그곳에서 사는 게 더 편해요. 또한 생명체가 발달할 가능성이 더 높죠. 이 행성의 반지름은 지구보다 거의 1.5배 더 커요. 아직 구성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지만 대기도 약간 있어요. 뭐 아마 지구랑 비슷할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곳에서 바다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표면의 60%까지 덮을 수 있어요. 그것도 멋지죠. 완벽한 세계에서는 물과 땅이 지구보다 더 고르게 분배되어야 해요. 땅이 조금 더 많다는 건 영토와 자원이 조금 더 많다는 걸 의미하겠죠? 하지만 들어보세요. 이 행성은 실제로 지구와 아주 비슷해요. 이 유사성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과학자들은 그곳에서 생명체를 찾을 확률이 84%라고 믿고 있어요. 물론 반드시 지적인 생명체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몇몇 동물들은요. 멋지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겼을 것 같나요?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지만 좀 더 강력한 중력이 있죠. 만약 누군가가 그곳에 산다면 아마도 커다랗지만 작은 키와 강하지만 작은 다리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귀여우면서 무서운 것 같네요. 하지만 금방 진실을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들에게는 이 행성들은 우주의 아주 작은 점일 뿐이에요. 우린 이것에 대한 아주 단조롭고 지루한 데이터만 갖고 있을 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이 행성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거예요. 케플러 186F입니다. 이곳 또한 생명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 중 하나예요.
다소 귀여운 이 행성은 지구와 유사성을 많이 갖고 있어서 지구의 사촌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어쨌든 이 두 행성은 쌍둥이라기보다는 자매 같아요. 케플러 186f는 적색 외성 근처에서 회전하고 있어요. 적색 외성은 주황색 외성보다 더 어둡고 더 작은 별이에요. 네, 이것들 또한 아주 오랫동안 살지만 광도 또한 꽤 낮아요. 하지만 케플러 186f는 우리가 태양에 있는 것보다 항성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어둡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밤 같은 어둠은 아니에요. 확실한 건 이 행성의 하늘은 지구의 일몰과 같은 특이한 붉은색 조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한 일몰이 있는 행성에서 살고 싶나요? 이 행성의 크기는 지구와 거의 비슷해요. 나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고요? 왜냐하면 가장 멋진 행성은 지구보다 크고 중력이 강한 행성들이거든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걷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월요일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더 힘들고요. 물론이죠. 하지만 반면에 이 행성은 대기를 더 잘 끌어당길 거예요. 대기는 더 두껍고 밀도가 높을 거예요. 그렇다는 건 무서운 우주 물질로부터 보호도 더 많이 받고 산소와 열도 더 많다는 뜻이죠. 더 큰 행성에는 정착할 공간도 더 많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때요? 멋지죠? 하지만 물론 지구 크기도 아주 훌륭한 선택이에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케플러 186f의 기울기가 우리의 기울기와 거의 같다는 거예요. 안정된 계절과 정상적인 밤낮 사이클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은 행성의 기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세요? 화성을 봅시다. 사실 화성도 우리 태양의 거주 가능 영역에 있어요. 하지만 화성의 기울기가 매우 불안정해요. 그 결과 한때 그 위에 있었을 수도 있었던 바다 전체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오늘날 그곳은 붉은 사막일 뿐이고 거기에 생명체는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에는 없어요.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행성은 우리로부터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490광년을요. 약 48,000조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은하간 여행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거예요. 케플러 622와 케플러 62f입니다. 이 행성들은 우리가 케플러 186f를 발견하기 전에는 가장 지구와 비슷한 행성으로 불렸어요. 우리 고향과 아주 비슷하죠. 케플러 622는 지구보다 약 1.5배 크고 케플러 62f는 그것보다 약간 작아요. 우리로부터 약 12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검은고 자리에 있어요. 둘 다 적색외성 주위를 돌고 있죠. 케플러 622에서의 1년은 약 122일 동안 지속돼요. 심지어 우리가 이야기했던 첫 번째 행성보다 더 짧아요. 과학자들은 622와 62f 둘 다 대부분 또는 완전히 물로 덮인 따뜻한 장소인 일종의 물의 세계라고 믿고 있어요. 만약 그곳에 땅이 있다면 아마 그냥 섬 몇몇 개일 거예요. 온전히 섬들로 이루어진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는 환상의 꿈이고 하와이를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악몽일 거예요. 메갈로돈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고대 해양동물의 팬이라면 거기서 얼마나 거대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여전히 우리가 이 행성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아요. 표면이 있나요?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밀도는요? 언젠가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을 거예요. 이상 슈퍼지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원래 리스트는 훨씬 더 길고 인터넷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좋은 점은 이 행성들이 지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와 충분히 비슷한 수천 개의 다른 외계 행성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 몇몇에는 적어도 어떠한 형태의 생명체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금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아마도 앞으로 그중 많은 곳에서 멋진 생물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